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여러분 저 딱 보시면 옛날에 댓글에도 있었는데 친구 없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저는 저 혼자 처박혀서 사이토 다카시 책이 있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의 힘. 전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책인데 전 혼자서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뭔가 하나에 몰입하고 헌신하고 집중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족이란 테두리가 생기고 나서야 좀 마음을 열고 이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특징이 생겼죠. 그 시간 동안 저의 특징은 제가 집중하고 분석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요. 연속성이 있어요. 멀리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들으시면 정치적으로 듣지 말아 주시고요. 무량판 구조 기억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기억나세요? 그 어디 갔나요? 전세 사기. 요새 확실히 덜하죠. 그럼 전세 사기가 없어졌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돈을 돌려받았나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개수가 줄어들었나요? 단 한 개도 해결된 게 없지만 사람들은 미친 듯이 열정을 내뿜다가 지금은 잊었거나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오프라인 강의하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서. 그때 이제 되게 열정적이셨는데 상담을 하신 분이 뭔가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의 투자를 계획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뭔가 쎄한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원래 상담을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분은 제 기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이메일이 왔는데 전세 사기인 거예요. 지역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강서구 화곡동인데 하여튼 그 사기꾼 애들은 잡아 족쳐야 돼요. 걔는 진짜 인간이 아닌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상담드린 내용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한테 했던 얘기가 진심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투자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약간 어려운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다뤄드리고요. 제가 재작년이랑 작년에 이제 매수를 한 매물 빌라랑 그리고 근린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4년도 전망 강의 2월달 한정에서 오픈되어 있는 거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오프라인 특강 강의하는 것도 아래 링크를 통해서 내용이 확인 가능하세요. 땅짓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재해석해 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해드린 내용이기도 해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이 IMF 경제 위기가 닥쳤던 98년도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거는 땅집공 크잖아요. 이거는 젠틀하게 쓴 거고 우려가 커진 게 아니라 이미 망했어요. 망한 건 망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사들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공급 급감이다. 사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로 이것도 많지도 않아요. 비아파트 공급은 쪼그라든 상태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빌라 한번 봐보세요.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 빌라 짓는 사람 뭐예요? 잠재적 범죄자의 사기꾼의 손가락질의 투기꾼에다가 세금 폭탄에 이자 폭탄에다가 그러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국가에서 도와줬어요. 특히 지난 국토부 장관님은 근데 지금 누가 망하고 싶어서 환장해가지고 이걸 짓겠어요? 저는 이거는 지금 공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남고 싶으시면.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에 비해 다세대 주택은 73%, 연립주택은 52% 줄어들었다. 망한 거죠.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 연립주택은 인허가 후 빠르면 1년 내에 대부분 완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서민 주거 대란이 본격화될 수 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누적 물량은 38만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1년 새 13만 2,890가로 물량이 줄었다. 여기 표가 나와 있죠. 10년치 평균이 6만 9,900인데 지금 이제 2만 채 인허가 됐으니까 앞으로 줄겠죠. 그러니까 계속 줄 거예요. 98년도 IMF 한국 망했다고 했을 때가 2만 건대인데 지금 훨씬 더 경제가 많이 발달하고 주거시설이 발달했어도 지금 이 정도 인허가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주택 부족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냐면 제가 그분에게 상담해드린 내용은 제가 방법을 보니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하나도 없고요. 정부가 만든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있잖아요.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되게 열심히 엄청 만들었는데 제가 한 100번 얘기했지만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는요. 그 사람 잡아서 깜빵에 집어넣고 아니면 무슨 대출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이게 안 먹혀요. 저는 그 집을 낙찰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또 도와줍니다. 어쨌든 나라에서. 낙찰을 받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부동산 투자 선배님들 찾아가면 여러분이 아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아니라 아줌마 아저씨들이에요. 진짜 부자들은요 다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빌라 투자를 안 했던 분이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빌라 투자를 테마를 쫓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었더라도 나중에 망할 가능성이 높고요. 테마가 아니라 빌라 수급을 가지고 그냥 존버하신 분들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특히 빌라 수급을 가지고 존버를 하시는데 그 안에 정비사업 테마가 많이 터진 사람이 초대박이 나요. 근데 테마만 쫓아가면 안 되는데 지금 빌라 시장에서 빌라를 소개시켜 주시고 빌라를 일명 사준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계속 개발 호재만 얘기해요. 모아타운 신통기획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모아타운 신통기획이 먹힌다고 생각하세요? 모아타운 신통기획 왜 지정합니까? 아파트 지으려고 지정하죠. 인허가가 나지도 않는데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정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아타운 신통기획 저는 찬성이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만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전에 예전에 타운돌이 뉴타운도 전국에 300개를 넘게 지정했다가 90% 이상을 전부 다 말소시키면서 투자자 중에 망한 사람이 많이 나왔지만 한국 사회는 투자자가 망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면 좀 그래요. 이렇게 연민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빌라를 테마, 호재만 보고 투자하는 건 그 안에 돈 버는 사람 100% 나오죠. 저도 아는데 저는 부동산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식이랑 달라요. 평생 나를 물고 늘어진다니까요. 조심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빌라가 안 지어질 겁니다. 맞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빌라 사기를 당하고 경매 낙찰을 받으라 그런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빌라 시장은요. 아파트의 대체제가 아니에요. 아파트의 하단의 시장이에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라가는 구조가 그래요. 제가 빌라 투자를 했을 때 빌라가 올라갈 때는요. 항상 아파트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빌라가 혼자 올라갈 때는 정비 사업이나 엄청 큰 호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호재가 취소가 되면 그걸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인천시의 검단 스마트시티 중동머니 사건 아세요? 사건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호재 터져가지고 빌라 시장이 진짜 막 용암처럼 들끓다가 갑자기 몇 주 지나니까 빙하기처럼 얼어붙다가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때 돈 번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빌라 수급 자체는 아파트를 못 가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오거나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거나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또 일자리 또 거기 있어서 일단 올라가기 전에 전 단계로 들어가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소화가 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즉 빌라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아파트 시장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빌라가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파트도 침체되어 있으면 아파트로 수요가 먼저 가지 빌라로 먼저 가지 않아요. 맞춰서 간다기보단 가능한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빌라가 회복을 하려면 아파트로 가야 돼요. 아파트로 간 다음에 수급이 꼬이면 아파트를 고르지 못한 분들이 빌라로 내려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대로 가면은 몇 년 이내에 아파트 시장이 올랐을 때 여기를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내려와야 되는 백업 시장, 하단의 시장인 빌라랑 비아파트 시장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때 티가 나요. 지금은 티가 안 나요. 다들 이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빌라 안 짓는다며. 근데 멀쩡한데? 빌라 계속 떨어지던데? 월세만 오르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은요. 특성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 가격이 변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차를 2대, 3대씩 사서 주차장에 놔둔다고 도로가 막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일부분이 한 시간대에 한 곳에 갑자기 차를 몰고 나가면 확 막혀요. 그 막히는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부동산도 사람들이 이동하는 순간, 수요가 돌아와서 이거저거 선택하는 순간 가격이 변동하는데 아파트 시장이 회복한 다음에
내려올 곳을 찾을 때 저는 상당히 회복분이 많을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상담을 해드린 분이 가지고 있는 빌라가 다행히 그나마 회복분이 남아있고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만 이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게 억울한 거죠. 당연히 억울하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기를 당했는데, 근데 쳐다보기도 싫은 사기꾼의 집에 살고 있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거의 소유권을 가져오라고 하니 너무 짜증나지만, 돈을 돌려받으려면은 지금 어쨌건 간에 뭔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뭔가 리스크를 지고 감행하지 않으면 못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 나온 거 다 나왔지만 그 어디에도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고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안 돌려줍니다. 근데 돌려받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면은 방법이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쪽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 경매를 받아서 기다리시다가 그쪽에 강서구잖아요. 아파트가 살아나서 대체제인 빌라로 올 때 수급이 꼬이면은 한번 팍 튈 수가 있는데 그때 엑시트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상에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 얘기가 진심이라는 점은 아실 거예요. 전 지금 모아타운 투자해라, 신통에 투자해라, 빌라시랑 투자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되게 희한한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빌라 시장은 여전히 침체장이 맞고 아파트 시장도 지금 힘을 못 쓰는 걸요. 다만 빌라 시장의 수급이 부족해서 꼬여서 가격에 나오려면은 아파트 시장의 수급이 꼬이면서 사람들이 여길 택하지 못한 분들이 빌라의 수요로 바뀔 때 그때 티가 날 거라는 뜻입니다. 그때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대로 가서 공급이 부족해지면은 그때가 됐을 때 움직이는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거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